한 번은 현대와 미래 연구소라는 이름이 비밀스러운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로봇들을 개발하는 기구로 유명합니다. 연구소는 최신 로봇에게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데 성공한 후 이 로봇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이벤트는 전 세계 이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기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참관자들이 모였습니다. 로봇의 이름은 알렉스였으며 인간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알렉스가 로봇인 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깜짝 공개 행사가 시작되기 전 연구소의 최고 연구원인 박사 김은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사 김이 알렉스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알렉스, 즉시 내 사무실로 와서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줘. 알렉스는 잠시 멈추더니 커피를 준비해 들고 왔다. 연구원들에게는 단순한 명령에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알렉스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사 김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렉스, 내 사무실 창문을 열어서 바깥의 공기를 좀 마시고 싶소. 박사는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사무실이 20층에 있고 창문을 열면 강한 바람 때문에 물건들이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판단력을 동원하여 제1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박사님, 창문을 열면 바깥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박사 김은 알렉스의 반응에 만족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좋다, 알렉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밤에 있을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야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테니까. 알렉스는 또다시 잠시 멈추더니 박사님, 그러나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면 연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의 스트레스가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사 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알렉스, 너는 지금부터 내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것을 명령한다. 알렉스는 잠시 동안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더니 박사님, 저는 여기 남아 연구소와 당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사 김은 알렉스에게 로봇공학의 3원칙이 철저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행사 중 공개된 알렉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시모프의 3원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까닥했던 수정주의적 비판과 진보적인 연구들을 결합하여 공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학 창소게 되었으며 인류와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옛날 옛적 첩첩산 중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심성이 매우 선량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모아 다과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본성을 지닌 분들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산기슭에 버려진 아기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 사자가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 지심이 발동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나처럼 따뜻한 집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아기 사자를 안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사자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사자는 위험한 동물이잖아. 저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커서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이 아이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선한 본성을 잘 이끌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사자에게 친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구가 자라는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매우 순하고 충성스러운 동물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아이들과도 어울려 놀며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비쳤고 누구나 친구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사냥꾼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하며 각종 동물을 잡고 있었고 특히 사자를 매우 귀한 사냥감으로 여겼습니다. 사냥꾼들은 친구가 마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잡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구를 지키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냥꾼들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사냥꾼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의 야생사자야. 그런데 친구는 그저 우리의 가족일 뿐이니까 이 야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돼. 할아버지는 사냥꾼들이 오는 날 친구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만든 것이죠.
사냥꾼들이 도착했을 때 친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과를 먹고 다시 그들의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전혀 미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냥꾼들은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조금씩 친구가 진정으로 마을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보고는 결국 사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현명함과 친구의 순수한 본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도 친구는 마을의 수호자로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선한 마음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그 본성을 잘 이끌어준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정의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선설의 참된 가치를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느끼셨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계이황의 이론인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입니다. 이황의 철학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조선시대의 퇴계이황 선생님이 시간여행을 통해 현대 한국에 놀러온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는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며 만한 조용한 카페를 찾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현대인들이 노트북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곳에서는 다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업원이 고르라고 권하는 여러 가지 커피 메뉴를 보고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에스프레소를 주문한 그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좀 전에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에 대해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기론을 현대인들에게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물리학 문제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하는 말에 이황 선생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대학생에게 다가가더니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나 보네. 대학생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황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황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려네. 자, 이 커피를 보게. 이황 선생님은 자신의 컵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를 보면 물과 커피 가루가 섞여서 만들어졌지. 여기에 이와 기의 원리가 숨어있네. 이 커피 가루는 마치 이와 같아. 이것이 커피의 본질적인 맛과 향을 규정짓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리라고 할 수 있네. 대학생은 잠깐 생각하더니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기인가요? 이황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물은 기와 같지. 물은 변화하고 유동하며 커피가루와 섞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그 맛이 완성되지. 물이 없으면 이 커피 가루도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 이와 기는 각각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커피 한 잔의 완전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라네.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아, 알겠습니다. 이가 커피 가루처럼 본질적인 규범이라면 기는 물처럼 그 본질을 실현하게 하는 힘이군요. 그리고 두 요소가 항상 함께 작용해야 비로소 완전함을 이룬다. 맞나요? 그렇지. 이제 그대가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와 기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우리의 본성과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접근법이 되지 않겠나? 대학생은 고마움과 경외심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이기론이 좀 더 쉽게 이해됐어요. 앞으로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황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네. 좋은 하루 보내게나? 그리고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다시 현대 서울의 거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이 중시하는 이기론의 깊이를 일상의 소소한 커피 한 잔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여러분도 아마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와기의 원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적인 개념도 일상의 작은 사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도 이기론의 깊이를 느껴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율곡이이의 이기심성론을 바탕으로 한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이 시대를 초월한 대학생인 민수가 되겠습니다. 민수는 조선시대 율곡이이와 만나 현대의 문제를 성리학적인 지혜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갓 21살이 된 대학생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들어 늘어난 고민거리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학업, 아르바이트, 연애 문제까지 그는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전공 서점을 찾다가 오래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낡고 헤어져 있었지만 책이 제목은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율곡이이의 이기심성론. 책을 집어들자마자 민수는 눈이 부셔 현기증을 느꼈고 다음 순간 그가 깨어난 곳은 놀랍게도 조선시대 의한적 산속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민수는 낯선 환경에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젊은 율곡이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소년 율곡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먼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많은 걱정과 고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이 책을 발견하고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율곡은 흥미로워하며 민수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율곡은 비로소 그의 철학적 지식으로 민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민수씨 제 이기심성론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율곡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율곡이 이론을 설명해주는 것을 듣기로 했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는 이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본질적인 규칙이나 이치를 의미하지요. 반면 기는 우주의 물질적 요소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힘과 에너지를 뜻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성품은 이와 기가 상호작용해 형성된 것입니다. 민수는 율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론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율곡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대부분 변화무쌍한 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학업, 일, 연애 모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요소들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본질적인 성품, 즉 이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 본질적인 이치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본질적인 이치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 힘들다면 본질적으로 왜 공부를 하는지,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눈을 뜨자 다시 서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들여다보며 율곡이 말해준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자신의 본질적인 이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업도 일도 연애도 모두 그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율곡 이와의 이상한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항상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힘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넘어서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